제1호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패널은 공명선거 국민감시단 김철영 총단장님, 공명선거 쟁취총연합회 서향기 공동대표님, 공정선거 국민연대 양선엽 대표님, 대한민국 공정선거 추진단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 김재홍 회장, 이렇게 네 분이서 토론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진행은 우리 대한민국 공정선거 추진단 김재홍 회장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제 뭐 자기소개 같은 거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고요. 바로 그냥 내용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이제 양선엽 대표님, 또 김철영 대표님, 이렇게, 그리고 저도 이제 한 3년 넘게 부정선거와 관련돼가지고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돼서는 그래도 활동 좀 해왔다 하는 분들이 여기 다 모였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4.15 총선 이제 많이 핫 이슈가 됐죠. 예,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선관위도 약간은 독이 올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뭘 보고 하냐면 YTN에서 이 선거에 관한 뭔가 해명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이제 뭔가 이게 확산되고 있구나, 부정선거 문제가 확산되고 있구나 하는 걸 좀 알았습니다. 자, 우리 일단 먼저 제가 제 임의로 이제 우리 양선엽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자, 국민들은 부정선거다, 뭐 공명선거다, 도대체 왜 부정선거를 거론하는지, 혹시 우리 양선엽 대표님 4.15 총선에서 왜 부정선거를 거론하게 되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저희 국민들이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열기가 뜨겁습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 상에서만 말들이 있었어요. 오프라인 상에서 가령 뭐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투표함 봉인지를 위조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거기다가 통계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확률 제로, 확률이 아닌가 제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면 안 되는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도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조작이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이제 끌어오르고 있다. 이번에 우리 김철영 대표님 보실 때는 4.15 총선 어떻게 보십니까? 드디어 이때까지는 여러 가지 조작술이 좀 저급했는데 드디어 이제 악마의 발톱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 수단이 아주 총체적이고 아주 이제 통계까지 다 속여서 온 국민이 아주 세뇌시킨 마지막 방점을 찍어서 드디어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원 집정부제,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화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 단지 너무 서둘러가지고 과잉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겨놓고 180대 104로 이겨놓고 다 어정쩡해졌죠. 그래가지고 다들 죽상이 됐어요. 박수를 치지 못할 망정. 선관위도 똑같습니다. 이놈들은 같이 협작을 해서 해놓고 지금은 아주 궁지에 몰려서 정말 아마 매일 잠을 못 잘 겁니다.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이 일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론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야, 뭐 부정선거면 뭐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소위 팩트라고 내놓을 수 있는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요거 우리 양선엽 대표님 좀 말씀해 주시죠. 부정선거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본 현장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전투표 기간 첫날에 용인 수지구 선관위에 있었습니다. 그날 선관위에서 관내 투표용지가 옮기는 영상
저희가 유튜브로 찍어서 올렸습니다. 지금 80만 뷰, 80만 국민이 시청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그 관외 투표 용지를 어떻게 옮긴지 아십니까? 그거 보신 분, 그 영상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아, 안 보신 분도 많네요. 안 보신 분이 많아요. 이분들은 정말 보셔야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저희는 그걸 찍기 위해서 무려 몇 시간을 준비하지 아십니까? 저희가 그 첩보를 입수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유튜브를 동반해서 같이 찍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습니다. 투표 용지를 소쿠리에, 그 사각 플라스틱 소쿠리에 담아요. 한 100매씩 이렇게 묶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날 보니까 13,000매 정도 이렇게 해서 소쿠리에 좀 쌓아서 가져갑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몇 배 받은 거예요? 우체국 택배 직원이 몰라요. 선관위 직원도 몰라요. 서로 모릅니다. 몇 매 넘기는지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런 식은 장치도 없이 소쿠리 담아서 택배 차량으로 그 뭡니까, 그걸 끌거리로 이렇게 끌고 가요. 정말 황당합니다. 택배 직원 1명, 우체국 택배 직원 1명, 그 다음에 경찰 1명, 이게 전부 다입니다. 참관위도 없고 선관위 직원도 없습니다. 선관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은 이걸 우체국에 넘기면 임무가 끝이랍니다. 이게 선관위 업무 아니겠습니까? 투표지가 가는데 끝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두 매가 아니에요. 그날 수지 우체국에서 옮긴 그 관외 투표 용지가 첫날 13,000, 둘째 날 13,000. 숫자가 있으면 숫자 좋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13,000, 13,000을 만들어서 가지고 갔답니다. 심지어 강서구는 13,000, 13,000, 26,000인데 선관에 전화해보면 37,000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숫자도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어디로 가져갑니까? 그냥 배달만 하면 돼요. 성남 집중우체국에 그냥 갖다 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그냥 배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국의 각 해당 선관위로 가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우체국으로 가져갑니다. 우체국에 가면은 우체국의 영업계획실장, 이재기 영업실장이 있었어요. 영업과장이 우리를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 관람 좀 하자 했더니 여기는 비밀 작업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기표한 거는 비밀이 맞아요. 기표한 거는. 그렇지만 어디로 누구한테 가느냐, 이거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공개해야 되겠죠. 공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선관위 직원도 없고 참관인도 없고 경찰도 없습니다. 있는 거는 우체국 직원과 우체국 직원이 고용한 알바생, 직원도 아닙니다. 알바생. 처음에 몰랐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2시간 작업 끝에 나온 사람들이 알바생 11명, 18에서 20 정도 되는 앳된 여학생들. 조선족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직원이냐? 말을 안 해요. 직원이 아닌 거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CCTV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저거 좀, 저기 뭐야, 뭐 움직인다 이랬더니 경비서는 그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직원이겠죠. 신문지로 CCTV를 가리는 거예요. 2대가 있는데 딱 다 가려요. 범죄 현장인 거죠. 가리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작업했어요. 그리고 이 위재기 실장이 저희를 피해서 뒷문으로 도망가는 것을 저희가 또 따라 붙었습니다. 결국 어디로 가느냐면 성남 집중우체국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앞에서 우체국 직원을 다 동원해가 저희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경찰도 들어가가 저희를 막고 우체국도 막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체국인 뭐냐? 투표를 조작하는 본부입니다. 본부. 거기서 2시간 작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관내 투표용지는 봉투에 접착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리미 같은 거, 약간 스팀 다리미 같은 거로 이렇게 뜨겁게 하면은 다 개봉됩니다. 개봉한 후에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보지 않았지만은 개표장에 나온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개표장에 나온 걸 보면은 개표장에 관내 투표용지가 일정하게 한석봉 어머니가 떡을 줬듯이 일정하게 다 똑같이 이렇게 전기되어 있습니다. 각각 개인이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2번 전문 사람, 3번 전문 사람, 4번 전문 사람 무슨 맞지 않습니까? 다른 게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2시간 동안 우체국에서 범죄 조작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목격했고 이 사람들이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CCTV 조사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체국이 대놓고 합니다. 전국의 우체국이 다 그렇게 했어요. 또 어떤 곳은 이렇게 합니다. 우체국이 아니고 제3의 장소를 가져갑니다. 저희 통영에 공정연의 최마기 위원장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지난번 6.13 지방선거 때 그런 일이 있어서 직접 이번에는 자기 팀원 중에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운전을 시키게 하고 자기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차량이 쏜살같이 도망가는데 마치 레이스 하듯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서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우체국이. 지금 대한민국 우체국은 관내 투표함 조작소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 관내 투표함 조작한 전국의 리스트 많이 받았어요. 여러 군데서 신고 왔어요. 관내는 우체국이 조작하고 관내는 어떻게 조작한지 아십니까? 관내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은평구에서 시민눈이라는 단체에서 5명이 밤에 투표함이 보관된 선관위 사무실을 침입했어요. 5명이 그거를 우리 참관인했던 5명의 아주머니들이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신고했는데 경찰이 와서 유야무야 듣고 넘어갔어요. 2번이나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 경찰 이름을 제 책에 기록해놨습니다. 제가 이 모든 범죄 현장을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책을 써서 그 책에 기록해뒀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는 밤에 침입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정연에서 전국에 2만 명이 모여서 선관위에 지키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를 짜서 시간당 두세 시간씩 해서 한 조당 3명, 4명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감시 활동을 한다고 그러고 실제로 조를 짜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느냐. 밤에 선관위 사무실에 투표함 보건 사무실에 불이 안 꺼집니다. 아니 공무원들이 왜 퇴근 안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밤새 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가게 해요. 누가 들어갑니까? 시민의 눈이 들어가면 받아요. 시민의 눈이 들어가면 오케이. 우리는 들어가면 막습니다. 선관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투표를 조작하는데 앞장선 겁니다. 관내 투표함은 선관위 직원들이 앞선 겁니다. 저희가 증거가 또 있어요. 서대문구 선관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서대문구 선관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선관위 직원이에요. 퇴근했어요. 나왔어요. 봉투 들고 나왔습니다. 봉투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모텔에 있으면서 KT 복장으로 갈아입고 다시 선관위 사무실 갑니다. 가서 뭘 또 들고 나옵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모텔로 또 갑니다. 모텔에서 뭐 했을까요? 이거를
수상히 여긴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4명이 출동해가지고 탐문했더니 이 사람이 놀랍게도 서대문 선관위의 직원이라는 거예요. 선관위 직원이 왜 선관위 사람이 들어가는데 KT 복장을 하고 들어갑니까?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선관위가 나서서 KT 시민의 눈을 이끌고 조작은 선관위 주도의 조작 투표다. 이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오프라인상에서 가장 크게 일어난 이거는 전국의 선관위 사무실이 다 불이 켜졌어요. 불이 안 꺼졌어요. 지방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지방에서 불이 켜져 있습니다. 밤새. 그래서 저희가 지키다가 우리 공영년 고생하시는 감시 활동하시는 분들 다 철수하십시오. 왜? 선관위가 나서서 저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다 철수하십시오. 이게 범죄 현장입니다. 우리 양선엽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중앙선관위가 이번에 언론에다가 근거 없이 선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 강경 대응하겠다 하는 그 말을 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자, 근거 없이 의혹 제기하면 강경 대응한다는데 그 강경 대응 막으려면 우리 서영기 목사님이 좀 그 근거 있는 걸 좀 한번 좀 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뭡니까? 예, 반갑습니다. 대표 서양계 목사입니다. 제가 이번 개표 참관인 2번, 또 본 개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1번, 투표 참관인 3번을 참여하면서 근거를 제가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양선엽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에 계획된 조작이 맞습니다. 계획된 것이었고요. 투표 참관으로 가서 첫째 날 이제 다 이제 선거를 마치고 6시 10분경에 마치고 나서 갑자기 관리관이 그 관외 사전투표함을 뜯습니다. 봉투를 뜯더니 확 쏟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처음을 목격하고 뭔지도 모르고 이제 사진만 찍었거든요. 찍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전투표 중에서 관외가 있고 관내가 있죠. 이 봉투에 담는 건 관외예요. 맞죠? 예, 이 봉투에 담는 건 관외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우체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담는 분이 어르신, 때로는 거동이 불편해서 자녀분들하고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청년도 있고 젊으신 분들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접을 때 세로로 잡는 분이 있고 가로로 잡는 분이 있고 다 달랐어요. 그래서 확 쏟았을 때 두께가 일정하지 않고 볼록볼록 다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었고요. 이튿날도 이제 선거를 6시 사람이 많아서 우리는 6시 25분경에 마쳤어요. 남양주는. 그 투표함을 싹 쏟았어요. 쏟았는데 마찬가지로 접는 게 다 날라서 울룩불룩 다 튀어나왔죠.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분들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접은 사전 투표입니다. 그 관외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사전 관외 투표는 보관함 장소에 CCTV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관위가 아주 이번에 장난을 치려고 관외 선관위 그 사전 투표하면 CCTV를 계획적으로 달지 않았어요. 왜 안 다냐? 우리가 선관위 가서 많이 집회를 해서 따졌더니 인권 침해, 의원 회의실에서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큰 플라스틱 통, 투표 한 통에 20통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 한 통에는 2,500장씩 거의 담겨 있습니다. 엄청 많지요. 예, 그런데 이 보관한 장소에 CCTV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관위의 계획적인 CCTV 달지 않은 것, 우리가 달라고 했을 때 인권침해뿐만이 아니고 의원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업무에 방해를 한다. 그 증명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개표 참관인은 6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저는 1시간 일찍 가서 이제 개표하기 전에 선관위에 갔습니다. 갔더니 왜 이렇게 일찍 갔어요?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세요. 그래서 먹었는데요. 왜 다시 갔다 오세요? 아니요, 갈 필요가 없고요.
관외 사전투표한 보관함 장소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보여주면서 제가 촬영을 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딱 막으면서 여기입니다 하면서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요? 여기 CCTV가 없죠? 당연히 없죠. 그 문 닫아놨는데 여직원이 다시 갑자기 한 20분 정도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따라 들어가서 촬영을 쫙 했습니다. 너무 많더라고요. 투표가 그 플라스틱 박스가.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봤으니까 이제 6시가 되니까 이제 다 왔어요. 6시 정도 다 이제 선관위 직원하고 고위의 당 대표들도 다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 아무 이상 없지요.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못합니다. 안 했어요. 그때 사인을 꼭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더니 차 타고 개표 참관하는 장소 그 버스 기다리는 데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선상 투표가 몇 표인지, 관외 투표가 몇 표인지, 거수다 투표가 몇 표인지, 또한 제외 국민 투표가 몇 표인지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사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선거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줬거든요. 그리고 개표 참관하러 가서 이제 뜯는데 보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한석봉 어머니가 떡 써는 것보다 더 잘 썰었어요. 정확하게 적었어요. 한 번 적고 두 번 적고 해가지고 착착착착 나오는데 제 동영상에도 그걸 촬영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적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신기하게 그걸 까면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 세 번째 칸이죠. 5번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가끔가다 미통당도 나오죠.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이 저희 남양주 같은 경우는 5군데에서 이렇게 개표를 관외 사전투표한 개표하는 곳이 5군데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그곳의 끄트머리는 한 박스로 뜯어가지고 여는데 다 더불어시민당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더불어시민당만 그 한 박스 그 통에서 몇백 장이 한 1000장 정도 나왔을까요? 그렇게 뭉태기로 나왔는데 더불어시민당만 나와서 이럴 수가 없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들은 접은 게 정말 일률적으로 똑같았어요. 일률적으로 똑같고 또 하나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게 하나 있다면 이 투표지 개봉하고 나서는 빡빡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발그하게 찢듯이 찢어요. 그래서 아니 저거를 잘 보관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찢을까 해서 제가 촬영한 부분도 조금 있는데요. 너무너무 막 찢어서 쓰레기통에 막 버리듯이 막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관외 투표는 부산서 서울, 서울에서 광주, 대전, 서산, 전라, 강원도, 제주도 다 갔다 왔다 하는 거죠? 맞죠? 그게 관외 투표잖아요. 그죠? 네, 관외 사전 투표인데 신기하게요. 이게 들어온 거는 남양주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접, 와부, 뭐 다산 1동, 2동 그 남양주 안에 있는 것만 편지 봉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관외랍니다. 이 관에서는 이 봉투 담지 않아도 됩니다. 맞죠? 맞습니까? 굳이 담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화곡동도 이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발산동, 염창동, 강서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관내라고 하면서 그 표가 37,500장이랍니다. 우리 남양주는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남아있는 개표한 게 33,250장이 되는 거야. 230장. 관내라고 하면 우리가 되게 지방에 갈 수 없어서 부산에 갈 수 없어서 찍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곳은 없고 그냥 20분 거리, 15분 거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30분 거리 그러면 굳이 관외 찍을 필요가 없이 관내로 촬영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표가 몇만 표씩 나왔어요. 그런데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그 투표 담아서 가져온 게 신기하게 거기 안에 접지도 않은 것들이 섞어서 나온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관리관 책임란에 직인이 찍혀져야 되거든요. 관리관 책임란에 직인이 찍혀지지 않은 것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밤새 작업을 해서 이 복사한 용지 갖고 와가지고 집어넣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밤새 작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관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지인이 저한테 그걸 용지를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 장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 장을 갖고 와서 제가요 개표를 하는데 관리단 직인이 찍히지 않은 공란 투표용지죠. 아무것도 안 찍혔으니까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 부정선거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무 소리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정선거 맞죠? 그러면서 그거를 그냥 몇 장을 그냥 가지고 집어서 왔더니 정말 그가 선관위 직원이 아닌가 봐요. 알바생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뻔히 쳐다보고 가져가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 이거 부정선거 아닙니까? 뭉태기로 어떻게 관리관 직원이 안 찍힌 도장이 이렇게 안 찍힌 곳이 덩어리로 많이 나옵니까? 이거 부정선거 맞지요? 하는데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장소에서 또한 의심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었어요. 한 투표통 안에 그 안에는 원래 투표지가 우리 요번에 녹색 비슷한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색깔이 두 종류였어요. 어떻게 한 통 안에 개표를 하는데 사전투표 개통을 하는데 투표용지 색깔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를 누가 복사를 했는데 잘못 색깔에 맞춰졌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예요. 맞습니까? 예예. 저기 더불어미통당이 더불어미통당이 같은 것 같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63%. 미통당이 36%. 이 사전투표를 맞추기 위해서 복사한 용지를 바꿔가지고 집어넣고 어느 정도 맞추니까 투표용지가 남으니까 그냥 에따 모르겠다 집어넣자 하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색깔도 있고 찍히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 색깔이 두 군데서 났어요. 성북구에서도 일어났었고요. 구리시에도 일어났었고요. 또한 개표하지 않은 관리관 책임의 도장이 없는 것이 노원구에서도 나타났고요. 또 다른 곳에서도 나타났고요. 야, 이거 완전히 이거 뭐예요? 개표 조작한 거 맞지요? 정말 짜고 개표 조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는요. 어느 시민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요? 아니 선관위에서 사전투표가 10일, 11일 사전투표하고 나서 주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날 13일날 새벽에 아유 이거 분쇄기로 갈아놓은 걸 갖다 버렸는데 나타난 게 있어요. 사전투표한 것들을 분쇄기에 갖다 갈아 버린 거예요.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게 통계학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통계학적으로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걸 짜 맞추기 위해서 너무 차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표를 일부러 바꿔쳤는데 바꿔치면서도 이것이 조작인 것을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국민 여러분? 그래 이렇게 색깔이 두 가지 종류, 관리관 직인도 책임도 안 지키고, 그리고 신기하게 요번에 개표 참관인을 가서 다 확인들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 관외 사전투표 이 투표지 요것이 다 같은 지역이라는 거, 외부에서 온 게 거의 없습니다. 이거 확인해야 돼요. 다 강서구면 강서구 내 같은 관에 왔다 갔다 온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갑을병이 있어서, 갑을병은 갑에서 을에서 병, 병에서 갑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5분, 10분 많이 걸려야 15분이면은 다 가서 확인할 수 있고 투표할 수 있는데 굳이 관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투표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원래 지방이나 또는 서울이나 왔다 갔다 먼 거리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집중국에 간 게 아니라 우체국에 가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거는 원천 무효입니다. 이번 선거는 4.15 선거는 원천 무효다. 이번 4.15 선거는 선관위가 조작한 부정선거다. 이번 4.15 선거는 선관위가 조작한 조작선거다. 맞습니다. 조작선거, 부정선거, 원천 무효선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아침에 민주홍 청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오늘 사회자가 없어서 걱정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 누가 나옵니까 토론회? 근데 오늘 나오신 분들 이름을 듣고 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예, 그분들 한번 마이크 잡으면 잘 안 온다 그랬습니다. 역시나 예. 자, 여러분들 이게 오늘 토론회 이걸 들으시면서 좀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하죠. 네, 관내 사전 투표는 뭐고 관외 사전 투표는 뭐고 알아야 되겠죠. 좀 아시겠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 관외 사전 투표라고 그래서 원래 뭐 부산에 가서 있는 사람이 서울에다 주소 두고 있는 사람이 투표하는 거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각 구 내에서 쓸데없이 우체국을 한번 갔다 오게 만든 그런 제도가 아닌가. 예, 저도 오늘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거 결과를 보니까 관외 사전 투표라고 하는 거 우체국 한번 거쳐야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 그 본투표 뭐 며칠 전에 하는 거 하고 본투표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뭐가 의문이 제기됐습니까? 그 뭔가 통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요 부분에서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철영 대표님께서 한번 좀 의견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아주 여실히 드러납니다. 바란시아 TV라든가 유튜버에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대 총선 4년 전이죠. 21대 이번 총선. 그러니까 20대 총선까지는 통계에다가는 손을 안 댄 거죠. 악마의 손길이 거기까지 일부러 안 간 겁니다. 정말로 오프라인에서만 바꿔쳐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바꿔친 것이죠. 사전투표만 잘 손질하면 그것만 바꿔쳐도 충분하다 해가지고 일어난 행위가 20대 총선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이죠. 4.13 금년 21대 총선은 그동안에 5구 대선을 치르고 또 그 6.13 지방선거까지 해서 다 골고루 치러봤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숙달된 종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 우려했던 것은 혹시 이 바꿔치기나 이런 걸 하다가 들킬 우려가 있지 않느냐 등 이런 걸 염려해서 고민 끝에 정말 새로운 기법을 우리 한국답게 IT 강국답게 통계에 손을 댄 것이죠. 그전에는 약간의 손을 댄 것인데 대선의 경우에만 약간의 손을 댄고 4%에서 6%의 오차 그런 편차만 냈는데 이번에 총선에 낸다는 거는 사실 엄청난 아주 총체적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4월 15일 날 선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4월 14일 날 이미 모든 수치를 마친 것이죠. 우리는 4월 15일 날 선거했는데 이미 4월 14일 날 모든 수치가 다 짜맞추기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사전투표 관외 관내를 바꿔치기라든가 이런 건 적당히 맞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수치에서 다 드러납니다. 원래 통계라는 거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들쭉날쭉해야 되는데 이번 21대 총선은 아주 균등하게 짜여졌죠.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에는 63대 36 사전투표 득표율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수를 딱 들이대고 전부 짜집기를 해서 수치를 다 맞춰놓고 그럴싸하게 바꿔치기를 한다든가 오프라인 여러분들 아시죠?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적당히 짜맞추는 쇼를 했는데 그 쇼가 얼마나 걸작이냐. 저도 15일날 개표장에서 꼬박 밤을 샜습니다. 그 엄청난 기계음을 들리면서 좀 엄청나게 뭐 투표지 분류기라는 걸 막 돌려가면서 그 광장을 전부 그 개표소를 전부 그럴싸하게 눈을 속이고 있더군요. 여러분들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옛날에 더 스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팅이라는 영화가 그래도 명배우 폴 뉴먼이 나오고
로버트 레드퍼드라는 배우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하나의 그 대부호를 마작을 해서 그러니까 게임을 해가지고 속이고 해서 그 돈을 울고먹는데 그 솜씨가 너무 뛰어나서 원래 스팅이라는 게 칼로 찌르는 것도 스팅이고 그 찌르듯이 속이는 게 암수에 빠지는 이게 바로 스팅인데요. 그 영화 제목대로 그 대부호를 속이는데 예술입니다. 예술. 이 4월 15일 날 개표 현장이 똑같았습니다. 완전히 이 속임수가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이거를 대한민국 선관위 약 3천여 명이죠. 어떻게 그렇게 훈련이 잘 됐는지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하고 또 경찰을 못 들어오게 하고 작은 시비는 다 거기서 끝을 내고 그리고 마치 참관인들한테는 엄청난 은전을 베푸는 양 뭐 사진을 마음대로 찍으라고 하고 표만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아주 그럴싸하게 쇼를 하는데 아주 대단했습니다.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스팅이라는 도둑영화, 사기꾼 영화, 사기 예술의 영화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월 14일 날 이미 통계로 다 투표를 꺼내놓고 이미 180석, 104석 이렇게 끝내놓은 거죠. 여러분들 정말로 상식, 통계라는 거는 사람이 손을 대지 않는다면 가장 자연스럽게 나온 걸 합친 겁니다. 문자 그대로 통관해서 계산을 해놓은 것인데 부분들은 다 자연스럽게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알기 쉽게 통계를 한다는 건데 20대와 21대의 총선이 20대는 들쑥날쑥한 것이 쫙 매겨졌는데 21대는 전부 아주 예쁘게 그림이 그려져서 통계 도표가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우리는 아주 몽땅 총체적으로 속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 대사극이야말로 이 사극이야말로 한꺼번에 대한민국을 엎을 수 있는 이거를 무효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들한테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많이. 제가 통계 쪽에 조금 더 설명을 좀 보완드리겠습니다. 바로 되셔요. 네? 바로 되셔요. 바로. 안 들려요? 네, 됐습니다. 바로 되셔요. 잘 들리시나요? 네네. 우리가 한 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밭에서 가운데 줄을 하나 긋습니다. 그래서 A라는 밭, B라는 밭으로 나눕니다. 그럼 똑같은 밭이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농작물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품이겠죠?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줄을 끈 한쪽에 비료를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료 준 쪽에 농작물이 더 잘 자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밭이 아니고 한쪽은 비료 안 준 밭, 한쪽은 비료를 준 밭입니다.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가 당초에는 투표율이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같은 성향의 지역 사람들이 투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전 투표만, 그러니까 B라는 밭만 비료를 주다 보니까 당일 투표보다 A라는 밭보다 투표율이 더불어민주당이 10 내지 15%가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료를 준 거죠, 비료. 이게 조작입니다. 똑같은 밭인데 손을 꺼가지고 사전투표만 하면은 비료를 줘서 투표율을 달리하는 거. 이게 나온 겁니다. 이거를 박영화 교수라고 그 전에 서울대 들어갈 때 여자로 수석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박영화 교수, 좀 아마 명지대 교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발표했어요. 서울의 49개 선거구 42개 동에서 민주당이 당일 투표보다 사전 투표는 12%가 더 나왔습니다. 일률적으로 민주당은 평균 12%, 통합당은 당일 투표보다 사전 투표가
11%가 마이너스입니다. 적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통합당이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 있다가 사전 투표만 까면은 뒤지게 되는 겁니다. 뒤집입니다. 이게 모든 게 조작이 사전 투표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게 통계로 나온 게 지금 증거로 남아 있어요. 이걸 박영하 교수는 통계학 교수니까 너무나 잘하는 거죠. 아, 서울대 수석 들어갔으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해외 수학도 하고 박사학위도 따고 이 교수가 발표했어요. 완전히 이럴 게 될 수 있는 확률은 제로다. 이거는 조작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이게 가짜일까요? 교수가 발표했어요. 교수들은 학교에서 탄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몸조심을 합니다. 근데 박영하 교수가 용감하게 진실을 밝혔습니다. 네. 비료를 준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저 같으면 그냥 조작이다 그럴 텐데 그러면 이제 문제될까봐 비료를 준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자 이번에 그런 말이죠.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하고 정말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그죠? 그 바람에 본 투표에서만 방송 3사가 출구 조사를 했다 하는 게 이제 엉터리인 게 드러났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또 우리 김철영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우리는 요번에 사전 투표가 얼마나 된 거로 아십니까?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26.69%, 26.7%죠. 이거는 총 유권자 대비 프로입니다. 총 투표자 대비 프로가 몇 프로냐? 40%입니다. 40%. 투표자에서 사전 투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입니다. 그러니까 본 투표는 60%인 셈이죠. 이 40대 60을 가지고 손장난을 한 것이죠. 아까 우리 양선엽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료를 준 쪽과 안 준 쪽, 자연 상태와 비료를 한쪽에만 주었을 때 당연히 올라가죠. 그 격차가 사전 투표에서 모든 곳에서 전부 다 통합당에는 마이너스 11 내지 12, 13, 그리고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에서는 13서부터 12, 11 똑같이 올라가 있고 똑같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거를 들킨 거지요. 아까 박영하 교수가 분석을 하고 몇 사람이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들쑥날쑥이 아니라 똑같이 12, 11, 13%가 올라가 있고 한쪽은 마이너스로 11, 12, 13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지구 역사 40억 년을 매 시에 동전 100개를 던져서 1000개를 던져서 똑같이 나오는 것이 이때까지 40억 년 동안 반복해도 나올 수가 없는 수치, 완전히 불가능한 수치다. 이런 수치를 나왔다는 것은 조작 중에 문자 그대로 조작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네. 자, 이게 처음에 이게 토론회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럽니다. 이 분위기가 이게 토론회가 될 분위기냐? 어떻게 들을만 하십니까? 네. 그럼 이제 이게 마장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자, 이제 이게 이 부정선거다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서 들끓게 되니까 들끓었죠.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진화를 나선 사람들이 있는데, 진화, 소방수 역할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 이게 보니까 저쪽 진영이 아니고 이거 좌파가 아니고 평소에 우리하고 같은 진영인 줄 알았던 사람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더불어통합당이요? 더불어통합당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이제 반격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우리 양선엽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4월 15일 개표를 하고 난 그 다음 날 4월 16일 날 공정련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부정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이 가짜 조작 선거에 대해서 불복종하겠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명서는 뭐냐면 통합당에게서 냈습니다. 통합당은 석고 저지하라.
우리 제목이 그렇습니다. 왜 석고되지 않느냐? 저희가 이거를 수없이 알렸어요. 사전 투표하면 조작당한다. 당일 투표해라. 이거를 1년 내에 외쳤습니다. 1년 반 동안 피켓 들고 가전방법을 써가면서 외쳤습니다. 거리에서도 외치고요, 광화문에서도 외치고, 지방에서도 외치고, 저희 2만 명의 감시자를, 자원봉사자를 모여서 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통합당에서 김종인 선대본부장이, 황교안 대표가 사전투표를 장려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시민들이 이거 조작당하니까 하지 맙시다 하고 외치고 있는데 당일 선거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 그날이 공휴일입니다. 법정 공휴일, 그날 하면 돼요. 그날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만든 투표가 사전투표입니다. 예외적인 투표입니다. 이게 부재와 투표의 특례죠. 특례. 그런데 이거를 장려하는 거예요. 통합당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심판을 허공으로 날려버린 겁니다. 이런 결과를 여러분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저희 공동연은 이거를 불복한다. 통합당도 불복에 동참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4.15 부정선거 국민 불복종 운동, 이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검에 그날 저희가 고발을 했어요. 이 모든 범죄를 저희가 고발장으로 만들어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고발하면서 저희가 불복종 운동 하겠다고 그랬어요. 불복종 운동은 대검찰청에 저희 시민들이 인간 어깨띠 들어보셨죠? 인간 어깨띠 둘러싸는 겁니다. 비폭력 무장으로 검찰이 항의해서 검찰에서 빨리 이 부당한 선거를 조사해라 압력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점심때와 그리고 저녁때 하루에 2개 타임을 나눠서 점심때는 11시 반부터 1시까지, 저녁때는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1시간 해서 각각 점심때 1시간 반, 저녁때 1시간씩 저희 시민들이 어깨띠하고 모자, 하얀 모자 쓰고 흰 티셔츠 입고 거기에 나와서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20대 젊은이도 오고 30대 부부도 오고 다 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동참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이거 백날 여쭤봤자 검찰청 끄떡도 안 합니다. 끄떡도 안 해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국민 불복종 운동을 직접 보이는데 동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만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지인들, 친구들, 자녀들 전부 다 나가서 그 시간대 매주 내일부터 또 합니다.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 점심때와 저녁때, 점심은 11시 반부터 1시, 저녁은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1시간, 그때 오셔가지고 같이 저희가 피켓을 다 준비했습니다. 모자도 준비해뒀습니다. 오셔가지고 모자 쓰고 피켓 들고 항의해주세요. 저희가 구호도 다 만들어놨어요. 이 부정선거 받아들일 수 없다 구호 다 만들어놨습니다. 오셔가지고 같이 동참해주시면 국민 불복종 운동이 전국을 휩쓸 때 과연 이 정권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통합당도 못 견딜 거예요. 지금 저희는 국민은 믿고 기댈 데가 없습니다. 통합당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예요. 이중대입니다. 그 사람들도 사전투표하라고 장려한 사람들이에요. 석고대전을 할 사람들입니다. 김종인 선거에서 잠바에 넣고 또
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됐습니다. 이런 통합당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정련은 시민들과 함께 국민 불복종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한편으로 법정에 제출한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이 빨리 수리되어서 조사될 수 있도록 압박을 해나갈 것입니다. 국민들이 동참하면 이깁니다. 정말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난날을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20대 총선, 21대 지금 총선 얘기했지만요, 그동안은 우리 태극기 부대가 대한문에서 그리고 광화문에서 상당히 혼선도 빚고 야당을 이른바 통합당을 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조원진 등 우리를 헷갈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숨어있던 그들의 속이 이번 총선으로 다 드러났죠. 실은 미래통합당, 이젠 더불어통합당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이 통합당이 사실은 작년 3월에 김성태라는 원내대표 그놈이 이미 당론으로 정해놓은 것이 이미 다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그 당론이 뭐냐? 2원 집정부대였습니다.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게 여러 가지 피해가 많으니까 2원 집정부대로 가자. 대통령은 간선제로 가자. 뭐 등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권력 나눠먹기를 하자. 이미 그때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그때 이미 더불어통합당을 야합을 해놓은 것이지요. 그게 바로 작년 11월 10일 날 황교안이 청와대 가서 5당 대표에서 또 한 번 재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2원 집정부대로 갈 테니 서로 타협하자. 서로 떠안고 가자. 이걸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1월 22일 날 황교안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데서 대통령제를 이걸 바꿔야 된다 라고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황교안인가, 제가 이름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이 황교안이가 당 대표로서 그 5당 대표가 앉은 자리에서 문재양이랑 같이 합의 본 내용입니다. 이걸 속였다가 2월 하순에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번 내각제인데 하려고 그럽니까? 하니까 나는 내각제 내자도 꺼내본 일이 없다 라고 얘기한 요 교활한 사람이 황교안인지 황교안입니다. 정말 속으로 우리가 분노가 어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고마운 것은 총선, 지금 현재 4.15 총선을 해서 이제는 그 마각이 그대로 다 온 국민에게 드러났다는 사실, 이때까지 감추었던 악마와 한패였다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났다는 사실, 이게 고마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황교안, 이제는 더불어 통합당이니까 어느 쪽으로 안 가도 됩니다. 또 광화문으로 또 안 가도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시민운동으로 태극기를 하나로 뭉쳐서 2원 내각제 집정부대로 가려고 하는 지난 3월 6일 날, 3월 11일 날 148명이 동의해서 개헌안을 다 준비했죠. 이 개헌안을 통과시켜서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야심으로 180석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180석을 이미 14일날 다 짜놨다. 그리고 막바로 이 교만, 자만심에 차서 바로 2호 집정부대로 가서 집안 분권 강화하고 총 한 방 쏘지 않고 중국 사타구리로 들어가자. 이게 지금 현재 정국입니다. 온 국민이 4월 15일 날 속았다는 이 부정선거를 총체적으로 들고 우리는 하나의 이슈로 뭉쳐서 4.15 부정, 이거 무효다. 이 하나로 뭉치면 태극기를 뭉칠 수 있고, 이 하나로 뭉치면 아무도 안 봐도 됩니다. 그냥 뭉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4.15 부정선거 이슈만 가지고 우리 모두 뭉쳐서 대한민국을 살려냅시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자,
이 4.15의 총선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다 검찰에다 고발을 한 것씩 했습니다. 부정의 증거, 팩트가 나올 때마다 이제 고발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저 미래통합당 중에 의로운 만약에 국회의원이 있다면, 후보자가 있다면 이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제 증거 보존 신청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조차도 어쩌면 누군가 그 민경욱 씨 같은 그런 이번 선거의 후보자들이 법원에 증거 보존 신청을 하도록 우리가 독려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4.15 총선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토론회를 이어가고, 또 이제 만약에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하면 대규모 집회로서 우리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15 총선에 관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진실을 적극적으로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